일단 1번부터 한번 살짝만 보고 갈게요. 선택지. 가는 산천과 인거를 대비함으로써. 대비라고 하는 말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서로 반대되면 대비예요. 반대되면.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했을 때 무상함 밑줄 한번 쳐보시고. 자, 무상함은 뭡니까? 무상함은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허무함.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허무하다. 어쩔 때 허무해요? 하면 나라가 망했거나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원래 허무하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나라를 어떻게 부국강경시켜보려고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숲으로 돌아가죠. 허무한 거다. 그럼 막 저 사람은 엄청 막 열심히 이렇게 연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엄청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죠.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상함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주면 우리는 이 말을 알아서 허무함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문학에서는 나라가 망했거나 사람이 죽음의 허무함을 느끼는구나라고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3번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막혔는데요, 선생님. 이러면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계기문 문학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출 또는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작품을 분석하면서 계속 그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습득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쌍용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했을 때 쌍용 밑줄 한번 치시고 봉황 밑줄 한번 치시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문학적 교양이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 문학을 배웠으면, 자, 용하면 뭐의 상징이니 하면 이게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 봉황하면 뭐의 상징이니 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조선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모르면 2번을 정확하게 못 푸는 거죠. 사실 2번은 개념을 묻기보다는 이런 문학적인 소양을 너 정확히 알고 있니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원래는. 그럼 이것도 웬만하면 주요 작품을 다루면서 이렇게 소양이 필요한 것들은 익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결정적으로 막 이렇게 문제의 정답이 되진 않아요. 현대 문학에서는. 고전에서는 문제의 정답이 되는데 현대에서는 나 같은 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배경의식이 없다라고 문제를 틀리게 만들진 않아요. 더 확실하게 문제를 더 틀리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의식 안 하셔도 돼요. 저 문학적 소양은. 단 고전 문학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고전 문학은 대놓고 소양을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와 나는 모두 성경 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해서 성경 후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후정 뭐예요 하면 먼저 경치고 나중에 정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제 배워야 되거나. 근데 만약에 먼저 경치 나중에 정서라고 배우셨으면 이 문제 풀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성경 후정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막상 이렇게 설명하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예로 푸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먼저 나 빼고 화자 빼고 주변 상황 제시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죠.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성경 후정이라고 얘기하더라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가 갖고 성경 후정 갖고 카페에도 한번 질문이 왔었어요. 이거 어떤 분은 성경 후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성경 후정 맞나요? 했을 때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이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노 코멘트 하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문제 안 낼 것 같다고 이거 위험하다고. 출제하면 이건 충분히 성경 후정 맞다라고 봐줄 수도 있고 안 맞다고 봐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가라 한번 보세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는 말도라고 바꿀게요. 말을 타고 돌아더니 산천은 똑같은데 사람은 한 명도 간데 같구나. 그러면 인거는 간다는 또 밑줄 치시고 문학적 교양이에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나라 망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천은 똑같은데 사람은 간데없네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 끝나고 이제 계기문 문학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아, 자연은 똑같은데 나라는 망했구나. 즉 허무함이 나타나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문학적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주변 상황을 제시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내 주변 상황 보니까 자연은 똑같은데 사람은 없네. 성경으로 쳐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마지막 보시면 어제벼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했을 때 이거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면 내 생각에 가깝죠. 물론 그 생각에 감정도 묻어나 있죠. 아, 태평 연월이라고 한 게 옛날에 태평 성대가 꿈만 같구나 하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허무하다는 거죠. 그렇게 후정이 나타나 있다고 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나중에 정서 이러면 감정 표현이 나타나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아니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상태 같은 걸 얘기해주면 충분히 그 안에 감정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 관습적으로 여러 가지 예시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다 성경 후정으로 쳐서 넓게 좀 잡아야 된다라고 개념을 보정해 줄 거예요. 근데 그 개념 보정해 주는 수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개념을 너무 잘못 잡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계기문을 통해 가지고 개념 좀 정확히 잡고 다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가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단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제가 당연히 보정은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정된 개념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컷 듣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 문제 다시 또 안 풀려요. 그러니까 요 책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냥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많이 개념적으로 한번 듣고 되는 게 아니고 한 4번, 5번 이렇게 작품 속에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야지 내가 내게 되는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래도 한 달, 2달은 넘겠죠. 그러니까 곧바로 내가 배웠으니까 곧바로 풀려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생각하시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다 배우고 가실 거다. 나중에 이제 작품 분석서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 그때 제가 어떻게 회독해가지고 이 개념을 더 쉽게 익힐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천천히. 자, 그래서 여기까지 3번까지 했고 마지막 4번 한번 볼게요. 가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율격도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나라 율격 뭐 있나요? 우리나라 율격 하면 율격하면 음수율부터 나와야 돼요? 음보율부터 나와야 돼요? 음보율부터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율격 음보율은 3음보 아니면 4음보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3음보면 어떻게 되고 현대식 기준으로는 7호조고요. 고전시가는 어차피 세 토막으로 쪼갤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332조, 뭐 332조도 있고 333조도 있고 334조도 있습니다. 고전은 이렇게 중에 하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4음 보면 3, 4 아니면 4, 4조가 반복되어야 돼요. 4, 4조. 예를 들어서 자, 가시는 음보율 있니? 또는 율격이 있니? 라고 물으면 500년 도읍지를 빌마로 돌아더니 하면 자연스럽게 내 토막 쪼개지잖아요. 그럼 이게 3보다라고 확신하면 안 되고 거기서 글자 수를 세워봐야 돼요. 3, 4, 3, 4 이렇게 3, 4, 3, 4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한 줄 정도만 하면 안 되고 더 나와야겠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이렇게 그러면 다시 3, 4, 3, 4가 나오니까 이거 율격 있구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면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까지 할까요? 자, 그럼 일단은 4음보 정도가 좀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먼저 4, 3, 2, 9 풍경소리 날러간 추녀 끝에는 산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4음보 안 되는구나. 그러면 3음보로 세토마로 쪼갤 수 있나요?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안 되죠. 여기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음보도 안 되네? 율격 없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율격을 배울 때 그냥 율격은 리듬감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실전에서 써먹히지 않고 어차피 만약 율격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세 토마로 끊을 텐지 네 토마로 끊을고 네 토마로 끊기면 3, 4나 4, 4조가 나오는지 만약 세 토마로 끊기면 7호조 정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해 봐야겠네라고 정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낯선 작품에도 처음 보는 작품에도 율격이 있는지 따질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은 4번인데 지금 이 문제를 맞히자는 게 아니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정해두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알고 있어. 무상감 뭔지 알고 있어. 성경우정 뭔지 알고 있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몰라요.
무상감은 허무함으로 나야 되고 허무함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나라가 망했거나 어떤 사람과 사별했거나 이별했을 때 허무함입니다. 알겠죠? 거기까지 나와야 돼요.